저는 선천적으로 심도난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청기를 빼면은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보청기는 한쪽에 한 약 5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양쪽에 끼니까 1000만 원 정도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00만 원짜리 액세서리를 끼시는 분들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네. 세상에는 생각보다 저처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약 2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은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는 저처럼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치로 계산을 한다면 약 3,600만 명의 아이들로 캐나다의 총 인구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아이들을 결코 무시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죠. 헬렌 켈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사물과 멀어지고 들리지 않으면 사람과 멀어진다. 이 친구들은 저희는 속된 말로 벙어리라고 많이 부르죠.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집단 따돌림 그리고 언어폭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모두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대표적인 위인입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가 대표적인 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앤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설리반 선생님처럼 저만의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 설리반 선생님을 언어치료사라고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언어치료사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구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지금 여기 뽀샵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앤 설리반 선생님은 모든 청각장애 아이들한테 그렇게 인자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에 있는 청각장애 아이들은 대구에 가서 언어치료를 받고 오거나 천안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가서 언어치료를 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 센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언어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저처럼 이렇게 잘 말을 할 수 있기까지는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모국어를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대학교 들어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동생도 있는데 동생도 지금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키워오면서 유치원 때 하루 일과가 이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을 보내고 유치원에 갔다 오면은 2시간이 걸리는 언어치료 센터를 가서 50분 수업을 받고 또 다시 2시간이 걸려서 집에 오면은 저녁을 먹고 그리고 그날 배웠던 언어치료를 복습을 하면은 이제 잘 시간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지금
제 아들을 2명 다 대학을 보내고 나니까 자기가 30대는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만큼 언어 치료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긴 시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미국 CDC의 연간 리포트에 따르면 한 청각장애 아이가 언어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1만 5,600달러였습니다. 이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거의 1억 4천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청각장애 아이들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고민을 하던 게 지금은 옆에 있는 친구 현준이와 함께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저희 설립안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재훈이 형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누구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느낌을 많은 건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장 친구 중 하나가 이제 재훈이 형이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재훈이 형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형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의 그 목표와 조건을 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저희는 언어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치료를 그 아이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게끔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한데요. 제가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있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그 무료로 배포하기가 용이하고 지금 모두가 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여러 그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진정한 이 시대의 새로운 설리번 선생님이 되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개발한 기본 모델은 엄청 단순합니다. 이제 그 언어 치료도 그렇고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언어 습득의 가장 기본 원칙은 이제 말하기를 학습하고 그거를 꾸준히 연습하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동영상 그 자막을 보고 그 자막을 자기에 맞는 그런 소리와 그 재생 속도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언어 치료에 필요한 한 가지 큰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생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발음을 듣고 그 발음이 이제 우리가 한 발음이랑 어떻게 다른지 인지해서 이제 스스로 그 발음을 고쳐나갈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청각장애 갖고 있는 이제 어린이들은 자기가 발음을 해도 그 발음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또 그 문제점을 교정해서 올바르게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발음을 이제 교정해주는 분이 필요한데요. 이게 또 그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청각장애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과랑 입 모양이 비슷한 아와를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사과라는 발음을 들어도 아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플러스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뭐 앞에 휴지를 대고 한번 바람을 느껴보면서 그 연습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아이들만을 위한 전문적인 피드백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거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하는 발음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발음을 잘못 발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할 정도로 많고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발음 속에서 저희는 그 아이들이 자기의 오류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를 혼자 교정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피드백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기계가 직접 이제 올바른 발음과 잘못된 발음을 학습하고 그 언어 치료사의 그런 교본에서 이러한 부분을 피드백으로 주는 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면 네,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알파고 돌풍이 일었죠. 네, 그 알파고처럼 이 모델도 그 머신러닝을 통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개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 네, 저는 무작정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교수님을 통해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그 창을 알게 되었는데요. 요즘 그 굉장히 오픈 흐름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컴퓨터 코드들이 이제 인터넷에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가 되고 많은 유명 학자들이 그런 강의나 그런 수업들이 온라인에 그런 오픈 강좌 형태로 공개가 되죠. 그래서 저도 지난 1년간 그 머신러닝 분야의 그런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뭐 스탠퍼드의 앤드류 교수의 그 묵 강연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제로 오픈 소스로 공개된 그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제 일일이 다 해부해 보면서 머신러닝이 있겠죠. 또 그 외로도 이제 그런 의문론이나 아니면 재훈이 형과 같이 이제 언어 치료에 관해 배우면서 형과 함께 그 학습 모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이거를 지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얼마나 했는지. 네, 사실 그리 대단한 건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도 여러 가지 오픈된 그런 걸 보고 저희가 만든 그 소프트웨어도 외부에 공개를 했어요. 그 소스 코드를요. 그래서 서로 그 협업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발음에 문제가 있고 그 발음에 교정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정말 기초적인 수준까지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This time it was real awkward and this is giving 네, 여기서는 이제 시상을 세상을을 여기서는 시상을이라고 발음했는데 This gives 네, 그래서 발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걸 교정하면 어떻게 하는지 정말 초보적인 그 피드백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네, 솔리반은 아직 계속 개발 중이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정말 솔리반이 이 시대에 그런 언어 치료로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새로운 솔리반 쌤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 길을 계속 걸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